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모두 일단 공천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동시다발적으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각종 봄꽃들이 일찍 펴서 상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과수농가에서는 때이른 개화로 과일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해 재배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나날이 광역화되는 범죄 유형에 맞춘 경찰의 실기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훈련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3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대기가 건조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무척이나 따뜻하겠고요. 또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9도 선에 머물면서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긴 하지만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벌써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칠곡, 대구, 경산에는 건조경보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정당 모두 일단 공천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동시다발적으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구미에서 열 예정이던 경상북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권오월, 박승호 두 후보 측에서 내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김관영 후보 측 역시 혼자 연설회를 갖지는 않겠다고 해서 내일 합동연설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도당 선관위원들이 후보를 대신해 기호 추첨을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와 여론조사도 다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대구시 의회 박돈규 의원은 자신이 해당 행위로 공천에서 배제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상향 공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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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의 큰 몫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천으로 변질되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당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천 후유증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영록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공천심사 배제에 반발해 경북도지사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를 5년간 공직 후보자 추천해서 원천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그 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공천과 관련된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여야 정당의 상향식 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대구시 조례가 없어지거나 개선돼야 할 규제로 지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규제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최근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등의 대구시 조례나 규칙이 철폐 또는 개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상인들과 대구경실련은 경쟁만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규제 폐지나 개선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인 거주 시설 57곳에 대해서 인권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5일간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폭행과 성폭력, 성추행, 감금, 학대와 같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여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입니다. 올해 각종 봄꽃들이 일찍 펴서 상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수농가에서는 때이른 개화로 과일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숭아 단지에 분홍빛 복사꽃이 활짝 펴서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합니다. 올봄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꽃이 일주일 이상 일찍 핀 겁니다. 하지만 과수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꽃이 피자 면봉에 꽃가루를 묻혀 일일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바람도 많이 부고 이래서 벌들이 없고 수분이 잘 안 됩니다. 배나무 과수원에서는 하얀 배꽃이 열흘이나 일찍 폈습니다. 일손마저 모자르자 급기야 농약 살포기에 꽃가루통을 연결해 기계로 수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을 난 해충들도 일찍 활동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병해충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서리 피해라든지 냉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봄꽃을 일찍 감상하게 됐지만 과수농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청산에 독도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독도 홍보관은 3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내부는 독도의 연혁과 현황, 독도 모형 전시, 고지도 등으로 꾸며졌으며 외부 공간은 독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으로 꾸몄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독도 바로 알기와 영원한 우리 땅 독도 등 독도 관련 교과서를 보급하고 독도 수업 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함께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경상북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해서 재배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재고량이 많이 남은 데다 조생종 햇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급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청도군 각풍면의 한 양파 재배 농가. 저온 창고 안에 양파를 담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40여 톤 물량으로 지난해 수확한 저장 양파입니다. 이렇게 소비되지 않은 재고 물량이 경북에만 1,600여 톤이 넘습니다. 버리러 가야 가고, 놔두니 또 판로가 빨리빨리 안 되고, 생산비도 지금 못 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저장 양파가 여전히 많은 데다 해양파 출하 시기까지 맞물려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양파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548원으로 1년 전 2천여 원보다 7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마다 영농자금 내가지고 돈을 투자해놓고 양파 가격이 하게 되면 하루 1년 만에 싹 사람들이 상실해보고. 올해 양파 시세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경북 지역의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2,530헥타르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60헥타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급량 증가로 양파 가격은 더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특별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거품 출하 제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수매 비축과 산지 폐기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교사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교조는 시간 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 과목을 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고 생활지도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일제 교원을 확충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1억 원을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기부해서 따뜻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할머니가 어제 홍철 대구 가톨릭대 총장에게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할머니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6.25 전쟁 이후 가난 속에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학업 기회를 놓쳤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광약화되는 범죄 유형에 맞춘 경찰의 실기동 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경찰 현장 대응 훈련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면을 쓴 2인조 강도가 은행으로 들이닥칩니다. 돈을 꺼내는 사이 직원이 비상벨 스위치를 발로 누르고 곧장 경찰서 상황실로 보고됩니다. 태화 새마을금고 한다름 작동, 태화수잘자 출동 바람. 이어 쫓고 쫓기는 추격전. 먼저 헬기가 출동해 상공을 선회하며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경찰 항공대가 헬기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시내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지상 추격팀에 전달돼 순찰차 여러 대가 용의 차량을 바싹 뒤쫓습니다. 추격 10분쯤 지났을까 결국 범인들은 112 타격대에 둘러싸여 체포됩니다. 오늘 훈련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최근 범죄가 기동화 강력화되고 있어 우리 경찰은 지상, 공중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향후 강력범죄에 대비한 단계별 FTX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찰의 현장 대처 능력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엑스코에서 막이 오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00여 업체들이 소방산업 기술을 선보이고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1:1 상담회를 열어 국내 소방업체 수출길도 찾습니다. 소방 관련 기업이 맞춤형 취업 설명회도 열고 한국화재소방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40여 건의 각종 회의도 열립니다. 일반 참관객을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장과 소방유물 전시관, 종합안전체험장, 어린이 안전체험관 등도 운영됩니다. 2014 대구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막이 올라 오늘 14일까지 계속됩니다.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고등학교와 대학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48개 직종에 61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 기간 제1경기장인 경북기계공고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즈공예와 전통 떡 만들기 시연, 디지털 스포츠 체험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이번 대회 1, 2, 3위 입상자는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릴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구시 대표로 출전하고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 면제 특전도 주어집니다. 경상북도는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대폭 지원합니다. 도는 우선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차로 200억 원을 확정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647억 원 규모이며 이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우, 돼지, 젖소, 닭과 오리, 꿀벌과 사슴, 염소농가 등입니다. 희망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을 올해 2,767억 원보다 약 60% 정도 늘어난 4,42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과 증설, 개량 등 확충 사업에 887억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585억 원을 비롯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식당에 침입해 소형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 40분쯤 구미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 8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구미와 김천, 칠곡 지역 식당과 당구장 7곳에서 금고 들치기 수법으로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무척이나 따뜻하겠고 또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9도 선에 머물며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산, 칠곡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상주는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 24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안동은 5도, 의성은 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의성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6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일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